시작! 구독과 좋아요, 알림, 클릭, 클릭! 우리는 그동안 돈의 심리를 너무 모르고 살았다. 심리를 알면 돈이 모인다 라고 주장하는 부자의 감각.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험회사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내 돈은 내가 굴리자. 꼭 필요한 보험에 최소 비용으로 가입하고 나머지 여윳돈은 저축이나 투자를 해서 돈을 모으는 게 더 낫다. 현재 월 보험료로 20만 원을 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보험을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대신 보험료를 1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보험의 납입 기간을 대개 20년으로 설정하는데 보험료 20만 원을 10만 원으로 줄이면 줄인 보험료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원금만 2,400만 원이다. 꼭 필요한 보장은 보장대로 받으면서 추가로 2,4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줄인 돈으로 적금이나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진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가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하게 가입해서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다. 보험을 꼭 들되 꼭 필요한 것만 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수단으로 돌려본다. 이게 관건인 것 같네요. 이번에는 수입의 몇 %라는 프레임에 생각을 가두지 마라. 프레이밍 효과라는 챕터에서 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 둘째를 낳고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힘에 부쳐 두 아이 육아에만 전념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고애란 씨가 찾아왔다. 애란 씨는 첫애를 낳자마자 육아 도우미에게 아이를 맡기고 바로 복직했다. 항상 시간에 쫓겨 살았지만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빈틈없이 해나가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2살 터울로 둘째를 낳고는 직장 생활을 더 이상 이어나갈 자신이 없어 퇴직했다. 문제는 그때부터 생겼다. 맞벌이 수입이 600만 원일 때는 육아도우미 비용을 지출하고도 따뜻하지만 저축도 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직장을 그만두고 신랑 수입 330만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니까 매달 저축은 고사하고 계속 마이너스가 났다. 외벌이로 전환돼 수입이 대폭 줄어 지출할 때마다 신경 쓰며 살았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계부를 쓰면서 지출 내역을 꼼꼼히 따져보니 내 식구 보험으로 매달 45만 원씩 넣고 있는 보장성 보험료가 가장 큰 문제였다.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잘 몰라 고민하다가 나를 찾아왔다. 애란 씨에게 왜 이렇게 보험료를 쓸데없이 많이 불입하는지 물으면서 먼저 가입할 때 상황부터 파악했다. 뭔가 짚이는 게 있었다. 신혼 초에 보험 상담을 해줬던 설계사는 최소한 월 수입의 8%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가게에 닥칠지 모르는 만일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철칙처럼 말했다. 설계사가 이야기하는 월 수입의 8%가 귀에 쏙 들어오기도 했고 인터넷이나 재테크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남들도 다 그렇게 보험에 가입하는 줄 알고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다. 그 당시 맞벌이 수입이 450만 원이었는데 그 수입의 8%인 월 36만 원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부부의 보험을 들었다. 그 후에 아이를 가질 때마다 태아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금은 가족의 보험료 합계가 45만 원이나 됐다. 애란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수입 330만 원으로 살게 되니 지금 내는 보험료가 감당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은 수입의 몇 %를 보장성 보험료로 불입하나요? 10%가 넘네요. 그럼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그 설계사분이 가게 월 수입의 8%를 보장성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했는데 계산해보니 무려 월 수입의 13.6%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것 같네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설계사의 프레임에 말려들었습니다. 설계사는 월 수입의 8%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애란 씨 부부가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게끔 만들 의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월 수입의 8%라는 프레임을 제시하면서 보장성 보험료로 수입의 8%를 불입하는 것을 공식처럼 만들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한마디 더 덧붙였을 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아니면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재테크 기사 중 월 수입의 8%가 보장성 보험료로 적절하다 라는 헤드라인에 빨간 줄을 쭉 그어 보여주면서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을 겁니다. 에란 씨가 인터넷이나 책에서 봤듯이 그런 제목의 기사는 인터넷상에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 설계사는 그런 기사를 잘 이용한 거죠.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맞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설계사가 알고 활용했든 모르고 사용했든 단내리기 효과라는 심리 효과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에란 씨 부부 수입 8%인 36만 원을 보험료로 처음 제시하면서 에란 씨 부부의 생각을 36만 원이라는 닻에 의도적으로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어떤 값을 추정할 때 초기 값을 근거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을 단내리기 효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수입의 8%인 36만 원을 보험료로 제시하면 다른 값을 생각하기보다는 초기 값을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정작 부부의 보험료로 월 20만 원 정도면 충분한데도 말입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에란 씨 부부가 처음에 제시한 36만 원을 선택하지 않고 36만 원에서 10만 원이 줄어든 26만 원에 계약해도 성공한 거죠. 아마 보험 가입 당시를 생각해 보면 보험료에 대해 고민할 때 20만 원이나 다른 금액이 아니라 36만 원을 기준점으로 놓고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죠?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월 수입의 8%는 보험료로 불입해야 한다는 설계사의 말을 철칙처럼 믿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신랑과 함께 사인했거든요.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고요. 지금은 보장도 적절하게 받으면서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제가 언뜻 살펴보니 가족의 총 보험료를 월 25만 원 이내로 줄이는 게 가능하겠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번 상담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레이밍 효과 전략에 넘어간 에란 씨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런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라. 대부분 그렇지 않다. 전 이 말에 별표를 쳤습니다. 정말 그런가? 라는 질문을 던져라. 꼭 보험이 아니더라도, 어떤 책이 아니더라도, 뉴스가 아니더라도 정말 그런가?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볼 줄 아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